이게 어차피 보면은 직방 채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더 뭐 심각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심각하게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랬구나. 어쨌든 그게 심하게 아는 거구나. 네네. 아, 저는 진짜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썰을 풀어보는 직방TV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대렁법 박병찬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번 주 이슈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국토부 장관 내정자인 네. 원희룡. 예. 갑자기 뭔가 다른 얘기를 해요. 이게 임대차 3법 폐지론. 네. 이게 원래 인수위에서 주장했던 거란 말이죠. 폐지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원래 인수위에서는 이렇게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이제 그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절대 다수의 세입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임대차 3법은 그렇다.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인수위의 임대차법 폐지 카드를 좀 제외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임대차 3법을 좀 희석하겠다. 네. 그래서 희석해서 지금 지역적 차등 적용을 하겠다라는 게 나와요. 굉장히 복잡해지게 만들어지는 건데 또 이거 저는 이건 사실 이전 정권이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네? 희석하고 어렵게 만들기. 굉장히 이게 법이나 세금을 온 국민이 계산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낼 수 있는 그런 답을 낼 수 있는 체계로 바꿔야 되는데 또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보면은 전월세 상한제. 원래는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인데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지역별 경제 특성 반영 상한율을 결정한다. 예. 그 지역에 뭐 살려면 공부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전월세 전환율 이건 2.0%인데 기준금리 1.25 플러스 시켜서 기준금리 해서 전국 적용. 자, 이건 이제 1.5로 올랐죠. 네. 어쨌든 요거를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전환율 차등 적용. 네.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하. 어렵죠. 네. 계산해야 돼요.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서울 시범 운영 후 전국 확대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지자체 이관 자체 관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일 많은데 뭐 전화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네. 뭐 구청이건 시청이건 네, 네. 전화 제대로 가질 않잖아요. 저는 그 연계되면 거의 로또예요. 네. 네. 자, 그래서 또 임대차 3법 대상주택도 전국 모든 임대차 주택을 상가 임대차법과 같이 지역별 보증금 상한 이하의 임대차만 적용.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거 같아요. 우리 소형주택을 빼겠다.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등록시켜주겠다. 이것처럼 지금 전월세 문제에서 최악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가자. 네. 그래서 요걸 좀 덜 먹고 여론을 의식하고 이런 측면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대상주택 자체를 축소하는 거죠. 모든 주택이 아니라. 자, 이렇게 적용한다고 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죄송하게도 네. 짧게 한 말씀만 드린다면 장관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어떤 식의 그 운용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차피 임대차 3법은 지금 현재 여당이 민주당의 조력 없이는 절대로 안 바꿀 되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것은 이거를 그 업적이 원희룡 그 내정자분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들에게 한 소리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에 하는 얘기 같아요. 국민 여러분 들으세요가 아니라 민주당 여러분 들으세요. 네. 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걸 주고 다른 걸 빼오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전략. 표면에는 이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맞아.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정치 계산과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당 차원의 어떤 의견 조율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변인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법적으로 장관이 법을 또 주무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우리가 순수하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지금 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짐작이 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결론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생각은 못했잖아요. 국토부 장관 올라올지 몰랐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그런 글들을 저도 부분 중에 뉴스 하나죠. 댓글로 봤는데요. 네. 너무 그 표면만 보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 보면은 이제 이것 말고도 다른 이제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이 되면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아하. 좀 예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하게 볼 게 저는 그거 같아요.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 이게 항상 문제였잖아요. 저번에도. 네, 네. 근데 요거를 개편을 할까 말까 뭐 이렇게 이게 개편이 돼야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 들쑥날쑥하고 말도 안 되는 이 보유세 인상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걸 체계를 바꿔야. 그래서 공시가격을 이제 1년마다 이렇게 올릴 때 거기에 대한 산정 방식을 개편을 해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이게 취재진이 질문을 했어요.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건 사실이다. 정책은 한 측의 요구와 입장을 가지고만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것들이 보유세에 대한 것들이 그 어느 것보다 정책들이 좀 나와줄 거라 완화가 네.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 됐든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국힘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정책들이 사실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좋은 정책들이 네. 민주당 쪽에도 있고 국힘 쪽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일 것인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려되는 바는 뭐냐면은, 뭐 장관 내정자의 이런 멘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당선되신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제 뭐 인수위라든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언론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당차게 우리가 초반에 벌어지는 이 집값 안정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작용들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당당한 자세에서 지금 마치 이제 언론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자꾸 다 뭐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뛰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뉴스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맞아. 그래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집값을 떠받들어 줘야 된다, 올려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안정을 시키자면서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화 시키자면서요. 근데 비정상에 너무나도 전 국민들이 국회의원이든 개인이든 다 포함해서 5년 동안 이 잘못된 룰에 얼마나 지금 깊이 젖어들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정상적인 일을 하자는 건데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온 국민들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이든 장관 내정자분이시든 등등등등. 이거 봤을 때는 이게 진짜 뭐 형 말대로 이거를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욕 먹을 각오하고 뛰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욕 먹을 각오도 안 돼 있고 지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어서 빨리 민간정비 활성화하고 3기 신도시랑 결합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공약으로는 아무리 공약으로 노력해봐야 네네네. 안정화 못 시켜요. 뭐 다주택자 많아? 안 돼요. 이미 정책 가지고만 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어요 벌써. 그래서 이런 공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의 공급량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때려 박아줘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지금 단기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재건축도 지금 눈치 보고 있고 네. 재개발은 모르겠어요. 재개발은 그나마 이제 재건축보다는 덜 눈치 보면서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그 희생되는 사람들이 저는 너무 안쓰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계속 재건축을 할 것처럼 해놓고 안 하고 그 늦어지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이사 대책 뭐 이런 거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이번 정권이 끝나면 저는 그때 한 영상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사 대책 중에서 나올 군데는 한 군데도 없을 거다. 아파트로 만들어지는 데는. 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막 뭐 처음에는 이제 바꾸겠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아직 정권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 모르겠어요. 누구든 다 욕먹고 싶지는 않은 건데 그게 이제 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변화와 공약의 달성이 상당히 많이 지연될 것이다. 네. 그렇게 이제 좀 이게 좀 예상되는 게 완벽한 실무에 입각하신 분이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게 또 들어가겠구나, 많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포퓰리즘적인 게 나오면서 이렇게 지연되고 네.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냥 어영부영 인연 가겠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정책이 나올까? 이거는 약간 시장주의 정책이기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게 계산된 정책들, 그러니까 정책은 그대로 나오지만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첫 번째 이슈,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슈들을 토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보면은 직방 채널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더 뭐 심각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심각하게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랬구나. 어쨌든- 그게 심하게 아는 거구나. 네네. 아. 저는 진짜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내정자의 멘트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단 서경환, 네. 우리 김경환 이 서강대 교수님의 교수님. 그 인터뷰 내용들을 여러분 꼭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분노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